위험한 세계 금기 19, 18위 공개합니다. 중국 이런 선물 금지. 만약에 중국에서 성의를 표시하거나 마음을 전할 때 이런 선물을 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꽉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중국에서 이런 선물하지 마라. 먼저 쫑 선물 금지. 중국어로 벽시계가 쫑이죠. 중국에서 쫑, 이 벽시계가 의미하는 것 유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어로 시계를 선물하다는 송쫑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발음이 장례를 치르다라는 뜻의 송쫑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장례식을 치른다. 아, 그래서 중국에서 벽시계를 선물하는 건 너 죽어 혹은 네가 하고 있는 사업 다 망해버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또 시계라도 하나 풀러드려요. 송쫑? 송종? 아니야, 이 손목시계는 또 괜찮아요. 손목시계는 괜찮아요. 이거는 비아오. 쇼비아오, 다른 말로 쓰기 쇼비아오. 때문에 이거 괜찮아요. 이어서 두 번째 금지 선물. 딸랑딸랑 종입니다. 종도 그렇구나. 종을 선물하다 역시 송쫑. 아, 그렇죠. 그 한 예로 중국의 코미디 액션 영화 쿵푸 허스를 보면 이런 중국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종 아니, 발음에 따라서 금지하는 것도 많고 금기하는 것도 많고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네. 숫자 8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그 발음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절대 금지하고 있는 금기시 선물 바로 거북입니다. 거북이는 십장수행의 일종이고 장수의 의미니까 송종 이거는 연결이 좀 안 되잖아요. 아하.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거북이와 자라를 통칭해서 왕빠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8가지 도리를 잇다라는 뜻의 망팔과 발음이 거의 흡사합니다. 왕파. 그죠? 아, 그러네요. 그죠? 왕빠, 그죠? 와, 똑같죠? 그러네. 만약에 중국인에게 거북이 같다 혹은 얘 이 거북이 같은 녀석아 라고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이 강아지 삐삐야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북이 모양, 거북이 그림이 그려진 물건 모두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 할지라도 선물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13위 공개합니다.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정확히는 함부로 키스하지 마라. 이렇게 키스 금지를 명령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입니다. 아, 진짜요? 두바이에 거주 중이던 영국 남자 아이먼 나자피는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주메이라비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던 그때 풍기문란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 진짜. 찰칵! 어디 입을 놀려? 자, 이렇게 식사만 했을 뿐인데 감옥이라니. 영국인 아이먼 나자피와 그의 여사친을 신고한 건 같은 레스토랑에 있었던 한 여성. 정말 망측해. 이건 대낮에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키스라니. 다 감옥에 넣어주세요. 어머머. 자, 이걸로 감옥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시죠?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갈 수 있습니다. 어머머머. 자, 두바이 당국은 신고 즉시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던 두 사람을 체포했고요. 여권을 압수. 그 밖에 1개월의 실형과 9개 추방 명령과 함께 1000디람,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의 벌금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 키스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지를. 그러게. 사실 뭐 네.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되게 억울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 오늘 주제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위험한 겁니다. 두바이로 신혼여행 가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거 봐주지 않습니다. 와, 이거 진짜 황당하다. 아니, 네. 두바이 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두바이의 문란한 정서를 조장한다는 문제로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포옹, 키스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엔 적발시 벌금,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그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뭐 크게 틀고 춤추는 행위 이런 것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네. 키스 금지를 외치는 또 한 곳, 또 있어요. 바로 영국입니다. 아, 영국이요? 영국이요? 진짜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키스 금지법이 생긴 건 아니고요. 키스 금지 스팟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채셔주에 위치한 워링턴 뱅크 키역인데요. 때는 2009년 2월 17일 이곳 워링턴 뱅크 키역에
듣도 보도 못한 키스 금지 표지판이 떡하니 들어서게 됩니다. 이 역은 당시 리모델링 중인 기차역이었는데요. 철도회사 측에선 가뜩이나 남은 공사 때문에 어수선한데 작별의 키스를 나누느라 커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지하철역을 더 혼잡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설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표지판을 본 시민들은 아니 내 입으로 키스도 못하냐? 라며 노발대발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요. 자 그러자 이 표지판을 제안했던 워링턴의 상공회의소장 콜린 다니엘스는 그냥 웃자고 한 일입니다. 교통체증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수습에 나섰고요. 결국 키스 금지 표지판은 2주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새 표지판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엔 뭐요? 키스미 퀵 표지판이 생긴 거예요. 아하, 그거 참. 자,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6위 공개합니다. 어린이는 구독 불가, 금지된 동화책. 그림만 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그림책을 보더니 갑자기 울면서 쓰러졌어요. 라는 독자평을 가진 무시무시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1969년 출판 일주일 만에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진 이 책은요. 일명 트라우마 그림책으로 알려진 일본의 동화책입니다. 거미나리와 개구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평범한 동화책일 뿐이지만 문제는 이 책의 내용과 작화가 동화책으로 보기엔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동화책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화해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냥꾼 거미에게 잡아먹힌 개구리가 거미의 심장을 씹어먹는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내를 때리라고 강요한다든지 하는 잔인한 묘사가 계속되는데요. 그림이 좀 그로테스크하네요. 당시 이 책을 읽던 어린이가 너무나 무서워서 경련과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발매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판매가 강제 중단됐고요. 재고는 전부 회수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마스타니 미요코 작가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국제 안데르센 상까지 수상한 일본의 국민 동화 작가라는 것이죠. 아니 그 정도라면은 명성도 있고 유명한데 굳이 왜 저런 거 썼죠? 사실요, 이 작품은 아프리카 민속 문화를 취재하던 마스타니 작가가 아프리카의 민화를 번역한 뒤 강렬한 색채의 작화를 더해서 완성한 아동용 동화책인데요.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거칠고 야성적인 색감과 묘사가 가히 걸작이라 부를 만하다라고 평가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금기 19, 5위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죽음이 금지된 도시, 영국 죽음 금지 존.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작은 도시 셀리아. 평화롭고 고즈넉한 이 도시에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도 못합니까 이제? 못합니다. 2015년 8월 셀리아에서는 실제로 사망 금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과태료 내야 됩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지? 그러니까 다소 황당한 이곳의 사망 금지법에는 알고 보면 뜻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 셀리아는 이탈리아 남부 도시 중에서도 심각한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는 약 1,3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약 500여 명의 주민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주민들마저 75세를 넘긴 노인이 무려 60% 이상 심각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도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셀리아의 시장 데이비드 치치넬라는 시민들의 사망을 금지하게 된 겁니다. 아니 출산을 장려하든가 무슨 죽음을 그렇지, 막아. 어떻게 자기 신이야? 하지만 좀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리아 씨는 노인들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좋네. 인근 온천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모든 주민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 건강 개선 캠페인인 거죠. 그리고 한편 매년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한 주민에겐 10유로, 우리 돈 약 15,00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시에서 어쨌든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네요.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덮어놓고 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군요. 자, 부디 이곳의 어르신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금지한 황당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방송 채널 유사에서 4천 명의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가장 불합리한 법률을 조사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법률은 바로 영국 의회 의사당 내 사망금지법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런던 여행의 인증샷 명소 빅벤 옆에 딱 붙어있는 그 건물. 저곳이 바로 영국의 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궁입니다. 이곳은 1529년 런던 대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진 쭉 영국 왕실의 정식 궁전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영국에서는 궁 안에서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궁 안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마치 국왕처럼 국장을 치를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사당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죽음인데 그걸 금지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문화된 거 아닙니까? 이 법은 실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영국 법전에 문장으로 남아있지는 않고 관습으로 남아있는 금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바로 뛰어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누가 내보낼 거예요. 살벌하다. 3위 금운동 남았는데 말이죠. 3위부터 까고. 네. Let's go. 갑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3위입니다. 남자 금기야! 금기! 크로스! 덴마크의 한 주민센터. 딸을 출산한 석주 닐센. 우리 딸아이의 이름 명왕성처럼 반짝이라고 플루토로 등록해주세요. No, no, no. Never. Get out! 덴마크에서는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름 때문에 분리 혹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 매우 엄격한 장명법을 갖고 있습니다. 뭐야? 즉,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거죠. 진짜?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것을 금지.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나라에서 미리 정해놓은 이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골라야 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으로 승인된 여자 이름 목록은 약 2만 개, 남자 이름은 약 1,700개가 있고요. 많이 겹치겠네. 자, 이 리스트는 관공서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명소는 장사가 안 되겠군요. 그렇죠. 2만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능력이니까 장명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뭘 골라주는 뭘 골라야 되죠. 근데 목록에 없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이러면 뭐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자, 그것도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교회에서 부모가 정한 아기의 이름을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제2차로 정부 기관의 검토까지 통과를 해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름에 엄격한 나라 덴마크만 있느냐? 제 전문이죠. 독일도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선 장명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이의 성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름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거나 제품명 같은 특이한 이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불합격된 사례 중에 메티라는 이름은 성별을 알 수 없어서 또 양배추를 의미하는 코울도 식물의 이름이다라고 다 등록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와. 자, 그러면 모르면 위험한 세계금기 19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공개하죠. 모모는 금지된 파라다이스. 일본 도심 한복판의 출입 금지 숲. 자, 그 첫 번째 1위 후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짙은 푸른빛의 바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은 물론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까지 휴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이곳 바로 핀란드 헬싱키 발트해 작은 섬 S 아일랜드입니다. 올 여름부터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휴양지, 비밀의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여름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허니문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남편 출입 금지, 남친 출입 금지, 심지어 남자 사람 친구도 출입 금지인 금남의 휴양지이기 때문이죠. 진짜? 거짓말하니까 되게 궁금하다. 이 S아일랜드는 여성들이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금남의 섬을 기획한 사람은 미국의 유력 여성 CEO 크리스티나 로스. 그녀는 주변에 멋진 남자가 있으면 이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립스틱을 바르게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휴가 시즌마다 주변의 남자들을 신경 쓰느라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없었던 것이 이 금남의 휴양지를 만들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S 아일랜드에 대해서 살짝 풀어드리면요. 먼저 34,000제곱미터, 우와. 무려 축구장 4.5개 크기의 섬에 딱 10개의 객실만 갖추고 있습니다. 모던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숙소 인테리어부터 요가와 명상 수업, 맞춤형 스파 트리트먼트, 전통 핀란드식 사우나 프로그램까지 갖췄고요. 나는 좀 더 활동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다 카약과 웨이크보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7일간 숙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3,500달러, 우리 돈 3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 아일랜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올해 7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이용 예약을 받을 예정인데요. 물론 여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통화로 면접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와. 금남의 구역에서 오롯이 나만의 힐링을 누리고 싶다면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저정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일본 지바현의 이치카와시. 주택가 한가운데 음침한 기운을 뿜어내는 숲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데요? 옆에 사람도 있고. 자전거 저렇게 많이 대줬는데 오토바이랑. 공원도 휴식지도 아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숲.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숲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숲의 이름,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역시 출구를 모른다. 길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약 18m. 전체 면적이 아주 작은 숲입니다. 엄청 작은. 그러게. 그렇다면 대체 왜 이곳은 접근할 수 없는 금기의 숲이 된 걸까요? 아니 뭐 쓱 내다보면 끝까지 다 보이겠구만. 왜 안 되는 거죠? 먼저 숲의 입구를 살펴보면 도대체 누구를 모시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야부시라즈 신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숲의 정체를 아는 주민들은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에도 시대 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입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도 시대에 세워진 커다란 출입 금지 비석이 숲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죠? 그런데 원래 또 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의 너튜버들이 실제로 이곳에 몰래 잠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이 있어서 혼자 보다가 울었습니다. 저 오열했어요. 이 숲의 대나무를 만진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또 귀신이 출몰한다는 설 등 믿기도 힘들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숲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일본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게 되신다면 출입금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찜찜하게 괜히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조심하세요.